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좀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일찍 끝내는데 좀 이렇게 끝내면 좀 시간도 아쉽고 해서 이거 이제 다른 저희가 실제로 협상할 때 쓰는 자료들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상의 끝은 계약이죠. 얼마 받을 수 있냐. 저희의 전략은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돈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크게 계약금 로열티죠. 그다음에 물류, 뭐 소스 가격을 정하는 데 있고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는데 파트너들은 협상할 때 계약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1순위로 이제 계약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죠. 뭐 10만 불이든 20만 불이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30만 불을 원했는데 파트너가 20만 불에서 도저히 물러서지 않는다. 그럼 20만 불에 딜을 하되 로열티를 1%를 2% 올린다던가 뒤에서 점점 뒤의 항목들을 건드려 줍니다. 예를 들어 소스 가격을 저희가 나라마다 다른 게 동일 소스가 어느 나라는 키로당 7달러인데 어느 나라는 20불에 팔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아무렇게나 무조건 이렇게 비싸게 팔 수는 없겠죠. 왜냐면 물류나 현지 통관이나 이슈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요. 그래서 세부 항목들을 뒤에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에서 좀 많이 밀렸다 내가 협상해서 그럼 로열티를 조금 올린다던가 그 다음에 소스 가격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저희가 예를 들어 파견 나갈 때 파견비를 올린다던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우리 얼마 벌 수 있나를 계산을 합니다. 좀 자세한 자료는 좀 뒤에 다른 별도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파트너들은 경험적으로 로열티까지 협의가 끝나면 세부 항목에서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소스 가격이 10불이든 20불이든 그런가 보구나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뭐 손익에도 크게 뭐 소스를 7불에 받던 20불에 받던 원가로 치면 1% 정도 올라갈 겁니다. 크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파트너들은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선택합니다. 계약금 로열티에서 많이 밀리면 뭐 소스 가격을 올린다던가 파견비를 올려서 세부적인 조건을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고 일부러 파트너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니까 빼줄게. 그러니까 애초에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항목을 넣어놓고 너니까 빼줄게 해서 뺄 수 있는 항목들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빼준다던가 특히 중국 화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먹힙니다. 이제 면을 세워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협상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지만 이거는 지켜주세요. 하면서 정말 얻을 것과 줄 것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저의 강의가 여기까지였고요. 너무 좀 파트너랑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 싶으면은 이 자료를 제안 드립니다. 저희 비즈니스 플랜 자료인데요. 뭐 목차는 이렇습니다. 메뉴에 대한 설명, 디자인, 그다음에 재무적인 문제들, 뭐 손익이라던가 투자비라던가 판매 현황 분석, 그다음에 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저희 물류, 그러니까 뭐 어떤 소스를 쓰고 어떤 제품이 있고 어느 정도 보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갈매기살, 뭐 삼겹살 이런 거 있다, 뭐 어떤 메뉴가 있다, 뭐 닭고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돼지고기 전문 브랜드 하다가 이제 소고기들 추가하게 되고 닭고기도 추가하고 했던 이유는 이제 종교적인 문화나 또 국가별 맞는 전략을 좀 짜자. 사실 저희 레시피가 매년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까 한 100가지는 넘는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가. 근데 실제로 매장에서 판매되는 거는 25가지에서 35가지 정도. 사이드를 다 포함하더라도 하고 있고 요즘에 해외 추세도 좀 더 우리나라처럼 전문점화 컨셉? 예를 들어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설해갈매기 메뉴는 한 6가지 정도였어요. 근데 중국에 진출했을 때는 20가지 정도? 뭐 돌솥비빔밥, 뭐 떡볶이, 뭐 잡채 이런 메뉴 다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깨졌던 게 상해 보통식당이라고 이제 냉삼집이 하나 오픈하면서 정말 전문점 컨셉으로 냉삼과 몇 가지 안 되는 사이드 메뉴로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매우 크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도 점점 어떤 전문점 컨셉이 먹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희의 유연성은 메뉴에서도 있습니다. 100가지 넘는 레시피를 갖고 있대 너희에게 맞는 메뉴를 구성하겠다. 15가지의 필수 메뉴가 있고 나머지 10가지는 너희가 서로 먹어보고 선택 가능하다. 저희 제안을 주기도 하고 안 팔리면 교체도 해줍니다. 뭐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더 있고요. 메뉴들은.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공해주는 레이아웃입니다. 이거는 저희 중국 직영 2호점의 도면이고요. 저희는 이런 도면과 함께 제공을 하면서 이제 실제 투자비를 정리해 줍니다. 이게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보셔도 현재는 완전히 기준이 좀 다를 겁니다. 이때
임대료가 보증금이 한 4만 7천 불 정도 들었네요. 뭐 6만 6천만 원 정도였고 인테리어비로 13만 9천 불 정도 썼습니다. 한 1억 8천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주방 집기 같은 거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 뭐 기타 비용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25만 불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매장은 좀 매우 성공한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갖고 있는 매장 중에 한 달 매출이 1억 8천 정도 나왔고 그 당시 1억 8천이면은 뒤에도 손익이 나올 텐데 순수익이 35%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 당시 중국 직원의 인건비가 매우 저렴했죠. 2,800위안 한 달가 한 4, 50만 원. 지금은 절대 그렇게 일할 수 없고 중국도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지고 할 수 없지만 그 당시는 이랬습니다. 저희는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이죠. 요일별 매출 그래가지고 런치 얼마고 디너 얼마다 요일별로 이렇다 이 매장에서 정리를 해서 보여줬고 메뉴 판매도 분석을 해줬습니다. 파트너 저희가 항상 협상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갈매기살이 뭔지 이렇게 설명하는 게 1순위였고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삼겹살 가장 인기 있는 건 그래도 삼겹살이니까 삼겹살은 어떠냐 이랬는데 판매량으로 보면 2등 정도 되고 이건 국가별 이제 판매가를 적어놓고 참고하라고 가격 하는 데 있어서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저희 매장이 없는 경우는 경쟁사를 먼저 이제 캡처해 와서 보여줍니다. 얼마에 팔고 있다. 가격을 정할 때 저희는 무조건 경쟁사보다 5% 10% 저렴하게 일단 가격에서 워낙 그 당시는 거품이 있었죠. 조선족들이 중국에서도 조선족들이 하시는 식당이라던가 이런 데들의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가성비 있게 식당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인건비 분석한 겁니다. 레이버 코스트 분석해서 한 건데 사실 이때 그 미국 레스토랑 오너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양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그걸 복사해 와서 그 양식을 써가지고 입력을 했습니다. 뭐 요일별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대략 한 23% 나온 것 같네요. 이걸 보면, P&L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파트너한테 제공을 했던 P&L인데요. 매출은 15만 1,000불, 거의 한 1억 8천? 1억 8천 정도 팔았던 것 같고요. 식자재비는 30% 정도 31% 정도 나왔습니다. 고기가 15.1% 정도 차지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15.3%. 중국이니까 가능했던 인건비였고, 그 당시니까. 지금은 중국도 22% 정도 인건비가 나오더라고요. 워낙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은 특이했던 건 숙소도 운영해야 되고, 직원들에게 어떤 복지 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비용들 해서 37.3%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된 매장의 케이스고 중국도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당연히 나오지 않겠죠. 근데 이제 참고로 저희도 뭐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제일 잘된 케이스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중국 기준이고 수익률이 뭐 매우 좋게 나오는데 해외 매장이 없는 경우는 한국의 걸 기반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메뉴 뭐 돼지고기 판매 비중, 소고기, 사이드 메뉴, 런치, 뭐 음료 판매 비중 정리했던 거고, 인기 메뉴들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만들었는데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좀 낯서네요 이게. 그다음에 소스 관련해서 소스 가격이 공개가 돼 있네요. 이때 중요했던 건 이게 항상 이렇게 좀 명시해서 공개를 합니다. 물론 이 가격대로 못 파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일단 공개를 해놓고 협의가 들어가면 되고 HS 코드 항상 많이 제공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소스의 용도라던가 이 소스는 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명시해서 파트너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고깃집이다 보니까 고기는 이제 커팅 코드라던가 이제 수입산을 쓴 경우에 어떤 걸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자료를 같이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항정살도 있었고 요즘 가브리살도 있을 것이고 코드라던가 아니면 직접 제가 손질하는 영상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정육점에 그냥 고기 업체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정형해 주세요.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했던 자료고 사실 싱가포르, 홍콩 이런 나라들은 자체 돼지고기 그게 없기 때문에 수입산을 써야 되는데 동남아는 거의 대부분 자체 돼지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좋고요. 소고기는 물론 이제 거기 다 미국산 쓰지만 그래서 자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커팅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많이 요구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삼겹살에 뼈를 붙여서 이렇게 했던 게 인기를 끌었을 때 제가 중국에서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대갈비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요걸 해주면 다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고 월 예상 사용량을 보내주면 해줍니다. 그래서 열려 있더라 생각보다. 예, 현재 고기업체도 연락해서 하시면 됩니다. 돼지 갈비, 저희가 원하는 스팸, 갈비살, 소고기죠. 여기부터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쓰는 식자재 리스트도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못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고 진간장, 예를 들어 환만식초, 저희 기본적으로 한식당이 좀 많이 쓰는 식자재들인데 나라마다 못 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사드가 터지니까 롯데 제품들이 못 들어가서 환만식초가 없었고, 몽고 진간장도 수출 이슈 등이 있어서 없었고, 그리고 요즘에 청정원이나 이런 데들도 한국 걸 수출하기보다는 현지 공장을 만들어서 현지 제품을 이제 현지에서 유통하는 전략을 하는데 맛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고추장, 된장, 간장이 맛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는 레시피도 또 별도로 개발했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산 설탕이 아니라 아무래도 중국산 설탕이 좀 더 저렴하겠죠. 그걸 많이 쓰려고 하는데 당도가 다르더라고요. 맛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썼을 때 어떤 레시피라던가 환만 식초를 구하지 못했을 때 일본산 어느 브랜드의 식초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있고 사실 간단한 게 몽고진 간장을 못 구하면 기꼬만 간장을 쓰면 되는 거고요. 기꼬만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맛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파트너에게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파트너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왜냐면 잘 모르는 한식이고 재료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대부분 이 브랜드 명까지 언급해주고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함께 제공해주면서 파트너들과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혹시 제가 파일을 또 바꿀 수 있을까요? 파일 받으셔야 돼요. 아니, 다른 PDF 파일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문 아니십니까? 한 배동 같은데. 카톡으로 받으실 거죠? 아니, 여기 켜놓은 파일이요. 켜놓은 파일만 틀면 돼요. 보내드렸던 거. 요즘 바쁘신 새로 브랜드 런칭하셔서 잘 되시나요? 그거 한번 지하생분들이 취하고 잘 되고 있어요. 진짜요? 너무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면접을 한번 봤거든요. 여기 이직하려고. 그래가지고 잠깐 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파트너한테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너희 우리 하고 싶으면은 비즈니스 플랜을 짜와라. 그래서 요구하는 건데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천천히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현지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에게 파트너가 설명하게끔 만듭니다. 옛날에 백종원 대표님께서 상권조사를 이제 점주님 직접 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파트너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게 약간 1차적인 저희 파트너에 대한 테스트? 물론 이거 사실 이걸 잘 썼다고 사업을 잘하고 이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정도는 했어야지 않나. 매년 저희가 이렇게 리뷰를 받기도 하고요. 이건 태국 버전이네요. 제가 메일에 있던 걸 그냥 꺼내다 보니까 회사 소개랑 미션 이런 걸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업 소개랑 시장 분석. 약간 경험적으로 파트너가 이렇게까지 했다 하면 계약금을 많이 깎을 요량으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타겟 시장이라던가 경쟁사 분석. 태국의 나이스 투 미추 엄청 인기가 좋았죠. 다리미판으로 삼겹살 눌러서 구워줬던 거고, 여기가 기억이 나는 게 근데 간장게장, 태국의 간장게장이 있거든요. 한국과 좀 다른 유사한 간장게장이죠. 그게 여기 성공을 하면서 동남아나 중국까지 한국 고깃집에서 간장게장을 다 팔게 됐 작년에 좀 전체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는 새마을 식당이고요. 나이스 미추 태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고깃집 중에 하나죠. 강점, 분석, 새마을, 설에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
파트너가 이렇게 준비를 요구를 했습니다.